오늘은 앞니 하나가 부러져서 오신 43세 남자 환자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치아 머리가 부러진 상태였는데 환자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겁니다. 아, 치아 머리가 부러졌으니까 기둥을 세우고 크라운을 씌우면 되겠지.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치아 뿌리가 남아있으면 기둥을 세우고 크라운을 하면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치과 치료는 겉으로 보이는 치아 머리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치아 머리만 부러진 것처럼 보여도 실제 문제는 뿌리 끝이나 뼈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CT를 찍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CT를 확인해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해당 치아의 뿌리 끝 쪽에 염증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염증이 입천장 쪽 뼈까지 뚫고 나갈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경치료를 다시 하고 기둥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치아를 살릴 수 있다면 최대한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치아를 보존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치아를 무조건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뿌리 끝 염증이 너무 크고 주변 뼈 파괴가 심하고 구개측까지 염증이 확장되어 있다면 그 치아는 치료를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발치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둥을 세우고 크라운을 하는 치료를 생각하고 오셨지만 실제 진단 결과는 발치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앞니를 발치하면 임플란트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요즘은 앞니 하나를 발치하면 임플란트를 먼저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이 환자분은 염증이 너무 컸습니다. 뼈도 많이 녹아 있었고 염증이 입천장 쪽까지 크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위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것은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감염이 있었던 발치 부위에 즉시 임플란트를 심는 치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잘 맞고 염증 제거가 충분히 가능하고 초기 고정이 잘 나오고 뼈 상태가 받쳐준다면 가능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은 그런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에서 임플란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임플란트를 심는 것보다 이 환자분에게는 브릿지가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치를 하고 브릿지를 하는 경우에는 발치 부위 잇몸이 어느 정도 아문 다음에 최종 보철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치 직후에는 잇몸과 뼈의 형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임시치아를 먼저 만들어 놓고 잇몸 모양이 안정된 뒤에 최종 브릿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은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며칠 뒤에 외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고 3개월 후에나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분은 3개월 동안 임시치아로 지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앞니이기 때문입니다. 말할 때도 보이고 웃을 때도 보이고 식사할 때도 신경 쓰이고 출장 중이면 사람도 많이 만나실 텐데 임시치아가 빠질까 봐 걱정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에서 발치와 동시에 최종 브릿지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치 후 잇몸 변화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브릿지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나중에 잇몸이 아물었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3개월 후에 다시 조정하거나 재제작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이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이 정도 리스크는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치아 디자인과 보철 제작을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런 정도의 브릿지는 당일에 약 3시간 정도면 충분히 디자인하고 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바로 그날 최종 브릿지를 제작해서 장착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치과 의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발치 당일에 최종 브릿지를 바로 하는 것이 맞나요? 잇몸이 변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나중에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 자체가 틀린 것도 아닙니다.
발치 후 잇몸은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니 부위는 잇몸 라인과 인공치 모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면 심미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 방식에서는 잇몸이 안정된 후에 최종 보철물을 만드는 것이 더 원칙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환자는 항상 정석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시간이 없고, 어떤 환자분은 해외에 나가야 하고, 어떤 환자분은 임시 치아로 오래 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떤 환자분은 임플란트를 하기에는 염증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이해한 상태에서 환자분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케이스에서 그 선택이 브릿지였고 당일 최종 브릿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3개월 후에 환자분이 다시 오셨을 때 잇몸 변화가 커서 보철물을 다시 손봐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치료한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정말 다시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조정하거나 재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자분에게 그 가능성을 설명드리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치료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빨리 끝내자는 치료가 아닙니다. 환자분의 상황, 염증 상태, 시간 조건, 보철 디자인, 추후 관리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한 치료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은 당일 브릿지 치료를 마치고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 후 3개월 뒤에 다시 치과에 오셨고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보다 훨씬 잘 나아 있었습니다. 잇몸도 안정적으로 회복되어 있었고 브릿지도 다시 제작할 필요 없이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통상적인 치료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료 원리상 환자분에게 무리가 되지 않고 술자가 그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질 수 있다면 환자분의 상황에 맞춰 융통성 있게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을 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응용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브릿지 인공치의 모양입니다. 앞니를 발치하고 브릿지를 만들 때 가운데 빠진 치아 부분을 인공치로 채우게 됩니다. 이때 인공치가 잇몸 위에 어떻게 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치 부위가 다 아문 후에 브릿지를 만드는 경우 인공치 형태를 릿지랩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릿지랩 형태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닥 청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치 바닥이 잇몸에 넓게 닿아 있으면 그 사이에 음식물이나 플라그가 끼기 쉽고 치실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이 아무리 열심히 양치해도 바닥이 닦이지 않으면 잇몸 염증이나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자분의 브릿지를 만들 때 인공치 부분을 오베이트 파닉 형태로 디자인했습니다. 오베이트 파닉은 아피니 부위에서 심미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잇몸 안에서 치아가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쁘게 보이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발치 당일 브릿지를 만들면서 인공치 바닥을 치실고리와 치실로 닦을 수 있도록 형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철 치료는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이 오랫동안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브릿지는 가운데 인공치가 자연 치아처럼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공치 바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환자분의 위생 관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쁘게만 보이고 청소가 안 되는 브릿지는 좋은 브릿지가 아닙니다. 환자분이 치실골이나 슈퍼플로스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인공치 바닥을 닦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냄새도 줄고 염증도 줄고 브릿지를 오래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케이스에서 단순히 당일에 앞니를 만들어 드린 것이 아닙니다. 3개월 뒤에도 그 이후에도 환자분이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핵심은 단순히 하루 만에 브릿지를 했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부러진 치아라고 해서 무조건 기둥을 세우고 크라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뿌리끝 염증과 뼈 상태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둘째, 앞니를 발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임플란트가 정답은 아닙니다. 염증이 너무 크고 뼈 상태가 나쁘면 임플란트를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브릿지가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발치 후 보철은 원칙적으로 잇몸이 안정된 뒤에 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분의 상황과 술자의 시스템, 그리고 추후 관리 가능성을 고려하면 당일 최종 보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브릿지는 예쁘게 만드는 것만큼이나 청소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치료는 이런 것입니다. 교과서적인 원칙을 알고 환자분의 현실을 이해하고 술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 환자분에게 브릿지를 선택한 이유입니다.